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일을 여는 거를 해볼 거예요. 파일을 열고 파일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파일을 여는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 앞에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 여기는 이 부분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실제로 파일을 여는 부분은 open 가로 열고 파일 네임 그리고 쉼표 그리고 쉼표 뒤에 옵션을 써주면은 파일을 열어주게 돼. 그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지금 있는 내용에다가 끝에다가 파일의 끝에다가 이어서 쓰는 게 가능하게 해줘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핸들 버라이어블. 그래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변수를 보고서 변수 이름을 잘 정해야 이름을 잘 정해줘야 그러니까 코딩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이런 변수 이름을 잘 지어줘야 좀 편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보통 리드 파일을 열 때 그냥 dfh라고 많이 써왔어요. 뭐 데이터 파일 투 핸들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dfh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 건데 전에 뭐 어디 보고 따라하다가 dfh라고 쓰는 걸 보고 멋 모르고 dfh라고 저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open 해주고 파일을 이 뒷부분에다가 파일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을 써줄 때 그냥 이름만 써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경로까지 전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경로를 적어줘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쓰고 싶었던 파일, 이 test1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이 test1이라는 파일은 저희 지난번에 첫 시간이었나? 두 번째 시간이었나? 두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급발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딩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만들었던 파일입니다. 그 파일 제가 예전에 2014년 말에 썼던 논문에 썼던 데이터고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로 올려놓은 데이터인데 익스프레션 데이터예요. 뭐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이 파일을 우리 다 같이 사용을 해서 오늘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열 건데 파일의 이름은 test1.txt죠. 그리고 옵션을 쓸 때 RWA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읽으려면 R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 파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파일을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고 스크립트 저장을 하는 거는 오늘 날짜 1014 언더바 본인 학번 03학번 140, 191이었고 언더바 본인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고 .py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에러가 나버려요. 왜 그러냐? No such file or directory라고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경로까지 지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로 지정은 지금 이 바탕화면에 저는 이 파일을 놨는데 그냥 거기서 앞에 바탕화면 어디 보자. 보통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 들어가시면 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가 경로예요. 영어로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또 백슬래시까지 넣어주시면은 경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F5키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 파일 네임은 안 된대요. 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네. 왜일까? 잠시만요. 죄송해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C 드라이브로 슬래시 자, 쉬운 방법은 저희가 이 파일을 세이브 에즈로 해서 바탕화면 그 파일이랑 같은 위치에다가 넣어주면은 문제가 일단 해결은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 경로 혹시 이거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경로 지정을 정확히 제가 못하고 있는 저는 건가요? 그냥 교수님 저는 그냥 일단 일반 슬래시로 했는데 저는 오류 예, 없이 일단 진행되거든요. 일반 슬래시로 했을 때 되죠? 네, 근데 왜 제 거에서는 안 될까요? 그 C 혹시 대문자 그 문제는 아니겠죠? 그걸로도 아까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C 드라이브. 경로가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예. 아무튼 제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파일 자체를 저희가 읽고 싶은 파일이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해주시면은 경로 지정을 안 해줘도 돼요. 그죠? 됐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테스트 1.txt 파일이 있는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경로 안에 같은 경로에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넣어주면은 경로 지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디폴트로 경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현재 본인이 있는 이 파일을 실행시키고 있는 위치를 제일 먼저 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경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경로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은 경로 지정하는 부분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왜 에러가 났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파일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파일이 실행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이 파일을 연 거예요. 그리고 rfh는 테스트 파일 to write txt 다운표로 닫아주고 쓰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면 바탕 화면에 가보시면 수정한 날짜대로 하시면 지금 테스트 파일 to write라는 파일이 아까 없었는데 생겼죠? 그죠? 지금 다들 해보고 계신가요?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고 난 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읽는 방법은 파일 핸들 이 앞에가 참 헷갈리네요. 그죠? 이 변수예요. 파일 핸들 variable read 가로 열고 n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을 해주면 그만큼 읽어줍니다. 저희 연 파일은 지금 읽으려고 연 파일은 dfh예요. dfh.read 10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면은 지금 ENSEMPL 언더바 GE까지 읽어왔어요. 포인터 그 N 글자만큼 읽어온다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글자를 딱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일 엑셀에다가 여시면은 약간 확인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엑셀 파일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윗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앙상블 진 아이디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10글자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dfh 그러니까 파일 우리가 읽고 있는 파일 점 read를 해주시면은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줄씩 한 줄씩 읽고 싶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한 줄을 전부 다 읽어오고 싶은데 저렇게 읽으려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몇 글자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리드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read line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n이 없으면 현재 포인터 위치에서 파일 끝까지 읽어버려요. 파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전부 다 읽어버리면은 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썬을 이용을 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그 메모리적으로나 컴퓨터 파워적으로나 한 줄씩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이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엑셀 파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부 다 파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근데 엑셀 파일을 저희가 실제 분석에서 굉장히 데이터 사이즈가 큰 파일을 읽는 데 있어서 할 수 없는 거는 저희는 막 수백 테라 이런 파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파일들은 엑셀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몇 기가만 넘어가기 시작을 해도 이렇게 전부 다 메모리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일 끝까지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씩 읽을 겁니다. 그리고 dhf(h.sig을 해주시면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주시면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파일을 읽고 있으면은 저희 눈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커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특정 파일이 지금 이 dfh라고 하는 파일 안에 예를 들면 이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도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저희가 뭔가 쓰면은 그 위치에 가서 글들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커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dfh.read 10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안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tel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주시면은 현재 커서 위치를 얘기를 해줘요. 10에 있다. 커서의 위치가 10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dfh.read 10을 한 번 더 해준다. 또 tel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아까랑 또 다른 글자가 나왔죠. 그 앙상블 진 그 아이디에서 처음에 가져왔던 10글자 1, 2, 3, 4, 5, 6, 7, 8, 9, 10 잠시만요. 핸드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 이후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any 언더바 id 탭키 OFFI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커서가 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실래나? 엑셀 파일 여기 위에 보시면 반짝반짝 하고 있죠. 이 위치에서 또 10개를 새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서부터 1, 2, 3, 4, 5 그리고
이 사이에 탭키가 하나 있고 탭키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니까 그 탭키까지 6 그리고 5, 7, 8, 9, 10 이 i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any, id, 탭키, offi 또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텔을 해주면은 이제 20이 나오죠. 커서의 위치는 20에 있다. 거기서 또 리드십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있는 10개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커서가 그 안에서 존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파일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서 위치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서 파일을 어디서부터 읽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텍스트 그 윈도우 상에서 이런 커서 반짝거리는 커서조차도 우리가 다루기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파일을 다루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루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이 리드를 사용을 해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read 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read line은 read를 해주는데 엔터키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겠죠. 엔터키가 나왔으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엔터키가 나오는 데까지 파일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저희 처음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sig을 이용을 해서 0을 해주고 이번에 변수 지정을 해줄게요. a는 dfh.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print a 하시면은 지금 첫 번째 줄 헤더가 나오는 겁니다. 앙상블신 id서부터 해서 esc까지 다시 저희 열고 있는 파일을 엑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줄이 read line을 해줬더니 첫 번째 줄만 이 a라는 dfh.readline으로 첫 번째 줄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print a 하지 말고 a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스트링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엔터키 있는 데까지 가지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터키까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좀 안 보이니까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한 줄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늘리면은 한 줄 안으로 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헤더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헤더니까 그냥 얘를 헤더라고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각 줄은 각각의 컬럼은 탭키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탭키로 나누어져 있는 스트링을 리스트로 바꾸어 주는 함수를 배웠었죠. 그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학생분 있으신가요? 스트링을 스트링을 리스트로 나누어 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스플릿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버리면 이제 헤더를 쳐보시면은 그러니까 헤더를 새로 또 할당을 해주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바뀌었어요. 이 꺾은 선 괄호로 되어 있는 건 리스트입니다. 오늘 리스트에 대한 내용까지 배우는 게 목표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 파일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싱을 하는 게 있는데 헤더를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첫 번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 그럼 앙상블신 아이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오피셜 진 아이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을 읽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커서의 위치는 이 첫 번째 줄의 제일 끝에 있는 엔터 바로 다음에 커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리드라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b는 dfh. 리드라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잘못 쳤죠. 이게 n까지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b를 또 엔터를 치면 두 번째 줄이 하나의 스트링으로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엔터 키가 끝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enmusg 0000001 gnai 3 스트랜드는 마이너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C는 스플릿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주면서 스플릿 안에다가 C도 이제 리스트로서 변환이 됨으로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스플릿을 해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저희 지금 전부 다 탭키고 탭키 외에 뭐 스페이스바 이런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나눠지는 건데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막 스페이스바를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더 안에 지금 잘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만들 때 언더바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고 싶은 데다가 언더바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서부터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헷갈리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커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으면은 이 언더바 부분이 스페이스바면은 그냥 스플릿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버리면은 그 스페이스바까지 전부 다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파일을 만들 때 그 칼럼을 나누는 기준은 탭키이지 스페이스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딱 눈으로 바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지금 이 칼럼 나누고 있는 데구나 바로 알고 싶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칼럼들은 보통 탭키로 나누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언더바를 넣어주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스플릿을 해줄 때 탭키로 나눠줘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아래는 지금 앞에 있었던 C랑 밑에 있었던 C랑 완전히 똑같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탭키로 나눠줘라고 했을 때 위험한 거는 엔터키조차도 나눠주는데 스플릿을 해주면은 여기서는 엔터키가 남아있게 돼요. 엔터키를 나누란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트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트립을 해주고 그거를 탭키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 거랑 이제 제일 마지막 거랑 완전히 같은 리스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 안에서 하나씩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헤더를 보시면 헤더에서 이 MEF 얘가 몇 번째일까요? 0, 1, 2, 3, 4, 5 다섯 번째 엑셀 파일에서도 0, 1, 2, 3, 4, 5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있고 인덱스로는 5 위치에 존재를 하는 게 MEF의 익스프레션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ESL의 익스프레션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C에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MEF의 익스프레션과 ESL의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C의 5 그러니까 MEF라고 하겠습니다. MEF는 C의 5고 ESG는 C의 마지막 자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MEF 쳐보시면 62.6011 ESC 치시면 45.639 맞죠? 62.60111 ESL은 45.639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죠. 스트링 타입, 뭐 숫자 타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로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EF 익스프레션에서 ESL의 익스프레션을 빼주고 싶다. 그러면은 MEF 빼기 ESC 해주면은 에러가 나버려요. 스트링끼리는 마이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티저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아까 있었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MEF를 인티저 형태로 MEF에다가 할당을 해줘. 62.6 인티저 형태는 안 되죠. 플로트 형태여야죠. 처음부터 인티저 형태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ESC는 플로트 ESC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MEF ESC가 플로트 형태로 부동소수점 형태로 실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EF-ESC 해주게 되면 이 둘을 빼준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씩 읽어오는 거는 read line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포인트에서 한 라인만 읽어온다. 그리고 현재 포인터에서 한 라인만 읽어온다라고 굳이 써놨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dfh.sig을 해서 처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0을 해서 dfh.read 10을 해준 다음에 dfh.a는 dfh.readlin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자꾸 2를 빼먹네요. 자, A 엔터 쳐보면은 앞에 10개 부분은 포인터가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엔터키까지 읽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위치를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한데 리드라인으로 계속해서 포인터를 이동을 하시면은 한 줄씩 가져오니까 약간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readline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readlines를 가지고 오면 현재 포인터에서 파일 끝까지 읽어서 한 줄씩 리스트에 원소로 저장한다. 이 얘기는 자 다시 dfh.sig 해서 처음 위치로 포인터를 옮겨주시고 dfh.readlines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all 이라는 변수 하지 말고 all은 all 언더바 fil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은 all 언더바 file을 엔터 치시면은 자 전체 파일이다 보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자, 제 생각에는 이 컴퓨터 친구가 지금 멈춘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체 파일을 읽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이거 껐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킬릿 확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전체 파일을 읽어오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오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을 다시 열어주면서 자, 어라? 아까 만든 파일을 열어줬는데 왜 C 드라이브 부분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다 지워주고 F5 아까 만든 파일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화면 자세히 다시 주고 dfh.readlines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멈췄으면 좋겠는데 dfh.readlines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었어요. all file 0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싱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아까 봤던 readline 하나로 했던 이 헤더가 제일 위에 줄이 첫 번째 요소로서 지금 이 all file이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all file 1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GNAI3라는 진의 익스프레션이 다시 엑셀 파일을 열고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요소 값의 요소가 이 GNAI 3번의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정보들이 두 번째 걸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값은 PBSN이겠죠. PBSN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지금 줄이 하나가 있죠. -2 주시면은 이게 RP24 73 K9.3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RP24 73 K9.3이 마지막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가 아니죠, 사실. 마지막은 이 탭탭탭탭탭탭탭 엔터 이게 마지막 요소인 거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약간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에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탭탭탭탭탭 엔터 키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모든 상황들을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데이터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리드라인스를 써서 전체 커다란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다루는 게 쉽지 않냐? 맞습니다. 전체 파일 그냥 전부 다 메모리에 올려버리면은 다루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 엑셀 파일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37,413개의 진의 익스프레션을 13개의 샘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읽어 드릴 수가 있었지만 파일 사이즈가 커지면 읽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돼요. 메모리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리드라인스를 사용을 하면 전체까지 다 읽어서 한 줄씩을 각각의 요소로서 각각의 원소로서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write s를 해주시면 이 write라는 함수를 쓰시려면은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저희 앞에 봤던 읽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쓰기 전용으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W나
A로 열었을 때만 write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RFH로 이 test file to write라고 해주셨죠. 쉼표 쓰시고 뒤에다 끝에 W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파일이 지금 현재 그 열어준 파일 이 두 개를 한 번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write를 하기 전에 자, 일단 rfh.close를 열고 닫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닫아라.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파일을 나 더 이상 이 파일에 뭔가 하지 않겠어 하고 닫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fh.close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봤던 포인터를 제일 앞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을 때 이제 이 파일은 닫혔다 라고 나오면서 더 이상 뭔가 파일을 핸들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파일을 클로즈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 RFH도 닫혀 있는 거예요. 닫았으면은 뭔가 에러가 나지 않는 상태로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test file to write 라는 파일을 한번 엑셀 파일에다가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test file to write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엑셀에다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모장에서 열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커서를 옮기고 싶어도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탭키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대로 비어있는 파일이에요. test file to write는. 그러면 다 닫아주시고 다시 이 스크립트로 가셔서 여기서 F4키를 눌러서 dfh와 rfh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dfh. 자, a라는 변수에다가 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a는 다시 헤더가 들어갔죠. 이 헤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더를 이 스트링을 이 상태 그대로 rfh에다가 write를 해줄 거예요. rfh.write rfh에다가 써주는데 일단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요. write 해주는데 uos systems biology systems 언더바 로지 해주고 백슬래시 n 써줘서 엔터를 넣어줘. 이렇게 하고 스트링 형태로 엔터 해주시고 그리고 rfh.write 앞에 변수 지정해줬던 이 a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한 두 줄 정도 그냥 내려가 보겠습니다. read 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은 뭐 변수 지정 안 해주고 read line 두 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인터가 막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터는 진 두 개에서 내려가서 이 끝에 포인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 줄에 제일 앞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다시 b는 dfh.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시고 그러면은 b를 또 치시면은 cdc45라는 진의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있는 줄로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면 rfh. 지금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고양이 소리가 잠시만요. 자, write b 해주고 이제 rfh를 닫겠습니다. close 괄호 엮고 괄호 닫고
dfh도 닫을게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그냥 이 파일을 테스트 파일 to write 얘를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죠? 그죠? 저희 처음에 써주라고 했던 US Systems Biology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키로 한 줄 내려갔고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에다 지정을 했던 헤더가 그 다음 줄에 들어갔고요. 끝까지 지금 안 보이는데 예, 끝까지 ESG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줄 그냥 내려가고 B는 CDC45라는 이 진의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B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B를 write를 해줬더니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write 하는 데까지 다들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write line 말고 write lines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write lines를 해주면은 리스트의 내용을 전부 다 써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 다시 이 파일들을 닫고 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스크립트로 가셔서 이 스크립트를 F5 키를 눌러서 열어주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볼까? 헤더는 pfh.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spli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스트립 해주고 엔터 키를 없애주는 거죠. 스트립을 해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하는데 탭 키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줘 라고 엔터를 쳐주고 헤더를 보시면은 지금 헤더가 리스트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스트로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리스트를 write lines로 한번 rfh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rfh.write lines 괄호 열고 헤더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rfh.clos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dfh.clos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가서 다시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썼는데 그 사이에 띄어쓰기나 이런 게 사라졌죠. 이제 탭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냥 한 줄로 쫙 써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탭키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넣어줘야 이제 칼럼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write까지 갔어요. 익숙해지시려면은 계속 막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꾸 뭐 수업하면서도 자꾸 뭐 안 되고 그러죠. 아까 왜 안 됐었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되네요. 뜸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뜸북이라는 폴더 안에 있고 다른 폴더 안에 있는 전산생물학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test1.txt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면은 안 되죠. 아, 뜸북이 폴더 안에 있으니까 되는구나. 이 뜸북이라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경로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스크립트가 있을 때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면은 스크립트의 위치라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폴더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일을 실행을 하는데
이 파일을 실행을 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저는 뜸부기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뜸부기 폴더 안에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 특정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폴더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윈도우에서 하고 그러면 약간 생각하는 거랑 상황이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그냥 이 UOS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1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테스트 2라는 폴더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1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 1.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 AAAAA BBBBBBB CCCCCC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아무거나 쓰고 그리고 test.py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dfh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픈을 하는데 테스트 1.txt를 열어줘. 리드를 하고 dfh. 라인을 읽고 그 줄을 바로 프린트해줘 라고 썼어요. 세 줄 있죠. 세 줄 있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몇 줄 있고 그런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죠. 세 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줄을 써달라고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왜 네 번째 줄까지 다 갔지? 아무튼 이 AAAA, BBBBB, CCCCC 얘들을 전부 다 지금 프린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test.py라는 이 파일은 이 폴더 안에 테스트 1번 폴더 안에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테스트 2번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파일이 토탈 0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테스트 1.1번 폴더 안에 있는 test.py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 test 1.txt라는 파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test.py라는 파일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킨 위치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으면은 이 폴더 안으로 가서 이 파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테스트 1번 폴더로 가서 폴더의 위치, 절대 위치라고 합니다. 절대 위치를 잡아주시면 이 앞에다가 이 파일이 존재를 하는 위치를 전부 다 써주시면은 이제는 어떤 위치에서 제가 이 파이썬 코드를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던지 간에 에러가 나지 않아요.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해서 아까랑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를 지정을 할 때는 상대 위치가 있고 절대 위치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이 전체를 전부 다 써준 게 이렇게 처음서부터 루트 위치에서부터 이 폴더 안에 처음에 pbld라는 폴더가 있고 그 pbld라는 폴더 안에 radix라는
또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홈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dsd라는 폴더가 있고 dsd라는 폴더 안에 us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test1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test1이라는 폴더 안에 이 test1.txt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로를 완벽하게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천드리진 않지만 상대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위치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점을 하면은 지금 현재 위치예요. 점은. 그리고 점점은 바로 위에 있는 폴더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점점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 위로 상위 폴더로 올라가. 그런 다음에 그 상위 폴더에서 지금 저희는 테스트2 폴더에 있는데 그 상위 폴더 안에 테스트1이랑 테스트2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상위 폴더로 가서 거기서 테스트2로 가, 테스트1으로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까 만들었던 이런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잘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아까 이 C 드라이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경로가 이 test1.txt 파일이 존재를 하는 절대 경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파일을 가져올 때 절대 경로를 항상 써주시면은 어디서 파일을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던지 간에 에러가 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처음에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는지는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rite lines까지 갔습니다. 저희. 근데 저희 앞에서 계속 seek이라는 걸 제가 해줬죠. seek을 해주면은 그 위치로 포인터를 n글자만큼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이 없으면 지금 seek 가로 열고 그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럴까 옵션 값이 두 개가 있어요. n이랑 m 두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n이냐 m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숫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쉼표를 찍어주고 이 뒤에 m이 들어있는 자리에 1이면 현재 포인터를 기준으로 2면 제일 끝을 기준으로 포인터를 얼마만큼 이동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이 없으면 파일의 제일 앞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dfh.readline을 해보겠습니다. readline을 하고 dfh. 그리고 tell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면 현재 포인터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돌려줌, 알려줌이 난 것 같아요. dfh.tell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면 지금 177번째 자리에 포인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요 끝에 저희가 파일을 열었을 때 여기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177번째 자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했던 게 SEK하고 괄호 열고 0 이렇게 썼죠. 이 M을 저는 안 써준 거예요. 쉼표하고. M이 없으면 파일의 제일 앞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0이라고 써주면 그냥 제일 앞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의 제일 앞으로 가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써줄게요. 1을 쓰면은 현재 포인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2면 제일 끝을 기준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현재 포인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dfh.tell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똑같이 177이겠죠. 근데 여기서 -1 써주고 엔터
dfh.tel 괄호 열고 괄호 닫고 176 포인터가 한 줄 앞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 포인터는 이 엔터키 다음에 들어온 건데 여기서 dfh.readline을 해주면은 현재 포인터를 기준으로 그 줄의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엔터키만 주겠죠. 그래서 근데 앞에서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건 포인터를 제일 파일 앞으로 계속 옮기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0만 써준 겁니다. 그리고 뭐 2면 제일 끝을 기준으로 간다. 제일 끝에 있다가 뭐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되겠죠. 제일 끝에 있으니까 이미 마이너스를 계속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fh.sig 0, 2 이렇게 써줬어요. dfh.tel 다시 해주면은 이 파일의 끝에 있겠죠. 포인터가. 저희가 그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끝에는 493만 271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막 포인터가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하다가 493만 번째 자리에 가서 멈춘 겁니다. 지금 거기서 다시 여기서 2를 가지고 이동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그 포인터 위치에서 10칸 더 가라고 하면은 됐어요. 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텔을 해주면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더 가졌네요. 사실 전 이건 몰랐습니다. 이 파일의 끝에서도 더 포인터를 이동을 해주는 게 가능하네요. 그 파일의 끝이라는 거는 그 마지막 엔터 키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자가 나오는 데까지를 파일의 끝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터 자체는 이동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막 포인터 위치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파일을 막 읽어 내려오다가 뭐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앞에 뭐 몇 번째 줄 위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스캔을 해. 예를 들면 스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DNA 시퀀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특정 시퀀스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뭐 앞으로 뭐 10만 줄 다시 올라가서 그 10만 줄 안에 뭐 특정 시퀀스가 또 존재를 하는지 봐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줄 때 앞으로 특정 줄수만큼만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sig이나 뭐 tel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파일 작업해주는 명령어로 close 저희 보여드렸죠. close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close를 하지 않으면은 파일을 제대로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est file to write.txt 자, 여기서 dfh.close 다 해줄게요. 잘못 썼죠. 다 닫아주고 여기서 test file to write를 여시면은 여기 뭐가 써 있네요. 왜 써 있지? 다시요.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네요. 그죠? 지금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희 뜸부기 폴더로 이동을 해서 뜸부기 폴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뜸부기 어디 갔냐? 뜸부기 폴더에 또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뜸부기 폴더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뜸부기에 있는 test 1.txt 파일, test file to write 파일은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는 dfh.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B도 dfh.readlin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rfh에다가 test file to write에다가 write A 그리고 B도 B 해주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파일을 닫지 않고 테스트 파일 투 라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죠. 우리 분명히 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이트 했는데 지금 써지고 있는 거예요. 썼다고 명령어까지 들어간 거예요. rfh.close 하면은 다시 열면 이제 나왔습니다. 클로스를 해줘야지 명령어가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파일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실행을 시켰는데 이 그 파일 자체에서 완전히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열고 닫고 지금 얘는 스트링이야, 얘는 숫자형이야, 숫자형 중에서도 실수형이야, 인티저형이야, 뭐 이런 거 잘 전부 다 정확하게 그리고 얘는 칼럼이 나눠져 있는데 그 칼럼은 탭 키로 나눠져 있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서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 코딩을 잘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 뭐 파일 다루고 이런 것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시간에 더 뭐 그 자세한 명령어들 이런 거 다루긴 할 텐데 한 줄씩 계속해서 읽어오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line을 사용을 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문이라는 거는 자 이거 뭐 요 정도까지 하시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는 방법은 for I in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변수 파일을 열어 라는 거를 저장을 해준 변수를 써주면 이 안에서 for I in dfh 그러니까 dfh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꺼내서 나한테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명령어들을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처음 2시간 동안에 잠시만요. 처음 2시간 동안에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이썬에서는.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점 해주시고 엔터 하면은 바로 인덴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파이썬에서 여기에 인덴테이션이 나와야 될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line이라는 걸 새로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문으로 이 read 파일을 열어주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한 줄씩 저희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i는 한 줄씩 나오게 될 거예요. 이 i에 i라는 변수에다가 각각의 줄을 할당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칼럼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멈추고 싶으니까 저는 컨트롤 C를 눌렀어요. 지금 이 쉘 스크립트에다가 쉘 스크립트로 옮긴 다음에 컨트롤 C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나왔죠. 그만하고 싶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룰 때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ount 변수는 숫자 0이에요. 지금 한 줄씩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정말로 지금 한 줄씩 나오고 있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 줄씩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에다가 1씩 더해줘. 플러스 이퀄 표시를 해주면은 이 카운트에 자신에다가 이 뒤에 나오는 숫자를 더해서 다시 카운트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였죠. 연산자였죠. 그 연산자를 해준 다음에 프린트 카운트를 해줘. F5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컨트롤 C 해주시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카운트도 프린트를 해줘. 그리고 각각의 줄에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값을 우리한테 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제일 위로 가보죠. 자, 처음에 헤더에 있었던 엑셀 파일 열어주고, 자, 이제 첫 번째 칼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각각의 줄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는 거예요. 포문을 쓰면. 그러면서 첫 번째 게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줄을 이게 전체가 엔터 자리까지 해서 엔터 키까지 해서 하나의 줄로 스트링의 형태로 우리한테 준 거죠. 줬을 때 그거를 스플릿을 해준 거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정확하게 안 하네요. 파일 포맷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캡로 나누고 스트립 해주고 지금 문제는 없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해줘라. 자, 아무튼 하나의 줄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칼럼으로 스플릿을 해줘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지금 이 라인은 리스트예요. 그렇게 리스트로 만든 상태에서 그 리스트 안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리스트 안에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엘레멘트를 요소 값을 나한테 프린트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째 줄에 있는 건지 내가 알고 싶으니까 카운트라는 걸 만들고 각 줄마다 카운트에 1씩 더해가면서 그 카운트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 카운트라는 이 변수에 속해져 있는 숫자도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첫 1번 앙상블 GNID, 2번 ENSMUSG 00000001, 3번 00003 이런 식으로 쭉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if 문도 아직 뭐 들어가진 않았는데 약간 더 재밌게 해보고 싶으면은 여기다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 만약에 카운트가 equal 100이면 카운트가 100이 됐으면 또 여기다가 점점 표시를 해주고 엔터를 치면은 또 인덴테이션이 하나 들어가요. 파이썬에서 그 하위 개념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에 이 폼은 이거를 루프를 돌린다고 합니다. 약간 많이 쓰는 용어가 루프를 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카운트가 100이 되면 그 루프를 브레이크 해줘. 이 반복 수행을 깨줘. 이 반복 수행하고 있던 거에서 나가줘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5 키를 누르시면 쭉 가다가 100에서 멈추죠, 자동으로. 그래서 100줄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줄만 읽고 그래서 이런 식이 이런 비슷한 식이 저희가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서 지금 라인 첫 번째 컬럼을 계속 해달라 그랬는데 뭐랄까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수행을 하면 이제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우리한테 쭉 알려주죠. GNI 3서부터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99번째 짜리가 아도라 3이죠.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건 그냥 엑셀에다가 3 옆에다가 칼럼을 하나 또 만들어 주면서 쭉 해주면은
번째 하면은 어라? 틀렸네요. 아도라 3이 100이야. 아도라 3이 아니라 ATP OF1이 100이고 아도라 3은 99예요. 죄송합니다. 아도라 3은 99 번째 줄, ATP OF1이 100번째 줄에 있는 거 맞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그러시면은 뭐 코딩하는 것도 좋은데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하는 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라이트도 한번 해줘 보면 좋겠죠. 지금 뭐 일부러 상황을 만들게요. 라이트를 할 건데 이 첫 번째 거랑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칼럼이랑 두 번째 칼럼을 써주고 그러면서 아까 해봤던 이번에는 뭐 아까는 MEF랑 ESG를 빼봤는데 MEF 빼기 ESG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D2H에 있는 익스프레션 값을 ESL에 있는 값에서 값을 빼볼게요. 여기서 D2H-ESC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 RFH라는 파일에다가 그거를 써줄 건데 0, 1, 2, 3, 4, 5, 6 D2H는 6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D2H는 라인 6번 그리고 ESC 말고 세컨더리 IPS를 하죠. EIPS.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근데 변수 지정할 때 뭐 숫자는 처음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냥 IPS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는 IPS는 라인 뒤에서 두 번째 이 리스트 안에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자리에 세컨더리 IPS가 있습니다. 그럼 -2 그런데 우리 이 값을 빼주려면 숫자형이어야 되죠. 플로트여야 됩니다. 플로트로 바꿔주고 얘도 플로트로 바꿔주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리절트는 D2H 빼기 IPS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친구를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값이 됐든 뭐가 됐든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주려면 스트링 형태로만 write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리절트는 D2H 빼기 IPS예요. 그렇게 하고 write를 해줄 건데 write는 RFH 이 변수 write 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어준 변수 점 write 괄호 열고 자 저희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라인 0 첫 번째 자리랑 탭키로 그리고 우리는 칼럼을 나눠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값이랑 플러스 또 탭키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 리절트 이미 스트링으로 바꿔줬죠. 리절트 플러스 또 탭키로 나눠주고 그냥 심심하니까 이 카운트 값도 넣어주겠습니다. 스트링 카운트 플러스 엔터 백슬래시 n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카운트가 0서부터 들어가겠죠. 얘를 한 줄 올려주겠습니다. 1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앱 그리고 100개만 해. 자, 인덴테이션 맞춰주고 F5 엔터 여기서 could not convert string to float D2H 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첫 번째 줄에 이 데이터가 헤더를 이렇게 숫자 요 부분
숫자로서 작업을 해주려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숫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헤더도 원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헤더는 먼저 파일을 읽어줘 버리는 거예요. 포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드라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헤더를 써줍니다. 지금 이 헤더는 스플릿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엔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탭들까지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F5 엔터 그러면은 쭉 가죠. 그래서 아까는 ATP OF1이 100이었는데 이제 SAX9가 100이 됐어요. 그 이유는 헤더에서 카운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파일을 아까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클로스를 해줘야 된다. 클로스를 해주고, 근데 이 클로스 자체도 사실 이 안에다 해줄 수가 있었죠. 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다시 테스트 파일 투 라이트를 열어보시면은, 자, 처음에 헤더 저희 뒷부분을 안 잘라내고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GNAI3는 30.3473. 자, 프루프리딩 해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 D2H 빼기 ESC를 했습니다. 그럼 엑셀에서 또 그거를 해주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D2H 이 값 빼기 ESC 엔터 해주시면은 값들을 해줘요. 계산을 해줘요. 엑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큰 파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D2H 빼기 G2, R2, R2가 아니죠. Q2죠. 우리 IPSC죠. 죄송합니다. Q2가 세컨더리 IPS D2H 빼기 세컨더리 IPS. 자, 다시 보시면 GNAI3는 30.3473, 30.3473, 0.002818, 0.0328 이런 식으로 자, 다 맞는 거 뭐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싶으면 빼고 곱해주고 싶으면 곱해주고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제 파일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예. 이런 식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다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7시 48분 한번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를 한 개를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UCSG 지놈 브라우저라고 아시나요? 보셨나요? 네, 알아요. 네. UCSG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만든 지놈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 뭐랄까 지노믹스나 에피지노믹스 연구를 하면은 이 지놈 브라우저만 잘 달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genome.ucs.edu 들어가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채팅창 또 어디 갔냐? 채팅창 봐라 나왔고 자, 그 패스가 아니라 주소를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데이터, 지놈 데이터 들어가셔서 휴먼
시퀀스 데이터 바이 크로모좀 38번 해보죠. 들어가시면 이제 이 안에 레퍼런스 지놈이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저희 뭐 2003년에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죠.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막 클린턴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그 클린턴 대통령도 막 TV 나와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인간 유전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이 레퍼런스 지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 레퍼런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레퍼런스 지놈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죠. 뭐 이런 유전체 연구를 하고 그럴 때 기준점이 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리에 스닙이 있다. 뭐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뭐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뭐 A가 G로 바뀐 뭐 스닙이 있다. 이런 거를 어느 자리에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 뭐 저한테 뭐 그 자리에 있다라고 있고 딴 사람한테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비교를 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는 크로모좀 2번에 가서 2번에 뭐 100만 번째 자리에 가서 스닙이 있는데 쟤한테는 그 크로모좀 2번에 100만 번째 자리에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해서 쉽게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레퍼런스 지놈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유전체 서열을 염기 서열을 분석을 쫙 해놓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레퍼런스 지놈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지놈에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3년 12월에 나온 게 HG38인데 2009년에 HG19도 나왔고 그러면서 뭐 2003년쯤에 나온 걸 보면은 뭐 HG15, 16, 16, 뭐 2016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20년 가까이 전에 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어.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도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2013년에 나온 HG38이다. 그리고 약간 여담은 HG19를 아직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온 지 7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최신 버전이 아직도 HG19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이 HG19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저희 뭐 NGS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시퀀싱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뭐 그러니까 일루미나에서 나온 하이식이라는 기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유전체 분석이나 뭐 유전체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박차가 크게 가해졌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값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2007, 8년쯤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막 연구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에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하면서 HG19를 바탕으로 HG19를 기준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 코올디네이시라고 그래요. 그 어떤 포지션 특정 크로모점 위에 있는 포지션을 코올디네이트라 그러는데 H19랑 38 사이에 그 코올디네이트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이미 H19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38에다가 새로 맞추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HG19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냥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HG38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크로모점 20.fa.gz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볼 거예요. 걔를 아무데나
저장해 주시고 그러면은 20번 파일을 압축을 풀겠습니다. GG 파일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 저번에 얘기했던 모듈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GG 파일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모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기 파일이 안 받아져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채팅창에 좀 올려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게 파일을 압축을 풀었고 이 파일을 채팅창에다가 64메가인데 이건 또 올라가네요. 아까 테스트 1점 텍스트는 왜 안 올라갔을까요? 예, 채팅창에 크로모점 20.fa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파일입니다. 이 레퍼런스 파일을 전부 다 다운을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레퍼런스 파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아까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한번 해봤었는데 간단한 걸 해볼게요. 이 파일을 열어줘. 슬래시 슬래시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파일들, 앞에 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 다운표 3개로 막아주겠습니다. 아래에다가 이 파일을 열어주는데 얘는 read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다들 받고 계신가요? 네. 예, 크로모점 20번 레퍼런스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열어주시고 저희 아까랑 마찬가지로 포문을 이용을 해서 for i in dfh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 파일을 읽어볼 겁니다. line은 그냥 print i 해볼게요. 근데 전부 다 읽으면 난리가 나니까 count는 0 비슷하게 count 플러스는 1 print i 해주면서 만약에 count가 equal 100개면은 10개만 하죠. count가 그러니까 10줄을 읽어 내려갔으면은 break 해줘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F4키 눌러서 다시 실행을 시켜줬는데 에러가 났어요. 어떤 에러가 났을까? 뭐가 에러일까요?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앞에 있는 걸 다 지웠더니 들어가졌고 이번에 또 이 파일을 못 읽고 있어요. 왜일까요? .fa 폴더명이었죠. 다시 F5 자, 10줄 읽었습니다. 좀 전에 보내드린 레퍼런스 파일에 10줄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줄을 10줄만 프린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형태로 나왔냐?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잘 하려면 파일 포맷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온 형태는 이렇게 그 꺾은 선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이 몇 번, 크로모좀 몇 번인지 써주고 그 다음에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쭉 나왔는데 N만 있네요. 그죠? N만 있어요. 레퍼런스 지놈에서 N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자, 그러면은 다른 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줄이 몇 개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직 돌고 있으니까 i가 아직 지정이 돼 있겠죠. 랭 i 그냥 여기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51개 있어. 51개의 문자가 이 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끝에 엔터키까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줄은 50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끝에 엔터키가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이 아닌 게 처음 나올 때 저는 브레이크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하려면 if i.count 대문자 n이 50이 아니면 브레이크를 해줘. 근데 브레이크 하기 전에 아니야 그냥 브레이크 해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몇 번째 줄인지 알고 싶으니까 카운트도 같이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나오는 크로모좀 몇 번인지 알려주는 것 때문에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러면은 그 한 줄은 내려가죠. 시작하기 전에 위드 라인으로 한 줄 내려갔습니다. 엔터 해주면 막 내려가고 있어요. 막 내려가. 처음으로 이 대문자 n의 개수가 50개가 안 되는 순간에 가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370줄, 380줄, 450줄, 500 엄청 많네요, n이. 보통 레퍼런스 지돔의 처음 부분이랑 가운데 부분에 가서 이렇게 n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뭐 스피시스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 이유는 텔로미어 지역이에요. 양쪽 크로모점의 양쪽 끝은 보통 텔로미어죠. 그리고 가운데 센트로미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지역들은 리핏 시퀀스가 많다고 해요. 리핏 시퀀스도 많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 우리가 전체 크로모점을 처음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부점을 딱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퀀스를 쭉 끝까지 하는 게 아니죠. 샷건 시퀀싱이라 그래서 조금씩 막 프래그멘테이션을 해놓고 잘라서 이어 붙이는 식으로 저희는 시퀀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리드를 읽는다, 프래그먼트를 그러니까 리드 형태로 읽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끝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끝이랑 가운데 부분에 가서 리핏 시퀀스가 그러니까 반복 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반복 셀들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시퀀싱조차도 저희가 어떤 시퀀스가 끝쪽에 있는지 가운데 쪽에 있는지 정확히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n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1201번째 줄에 가서부터 실제 이제 시퀀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TG, TT, CA 뭐 하면서 크로모점 20번에서 이런 식으로 1201번째 줄서부터 자, 이 얘기는 뭐냐? 저희 1200줄까지는 전부 다 n이었다. 각각의 줄은 50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50개 곱하기 1200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6만 베이스 페어까지는 전부 다 n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저번에 A, C, G, T 각각을 카운팅을 하는 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퀀스에서. 오늘 그러면은 크로모좀 20번에서 전체 A랑 C랑 G랑 T를 카운팅을 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A는 0, C는 0, G는 0, T는 0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I 점 그냥 얘는 지금 뭐 칼럼이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죠? I 점 뭐 그냥 스트립만 해주겠습니다. 스트립 해주고 이게 라인이에요. 끝에 엔터를 제거를 해준 거죠. A 플러스는 라인 점 카운트 A, C 플러스는 라인 점 카운트 C, G 플러스는 라인 점 카운트 G, T 플러스는 라인 점 카운트 T 이렇게 다 해줘. 그리고 여기서 이 루프를 이 반복 수행을 끝까지 다 해주면 파일의 끝까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print A C T 그리고 F4키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819만 개, C는 662만 개, G는 665만 개, T는 827만 개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뭐 궁금한 게 있죠. 여기에 소문자는 없을 것인가? 소문자도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소문자 A 플러스는 소대문자를 구분을 한다 그럽니다. C 플러스는 라인점 카운트 C, G는 라인점 카운트 T 다 해주고 귀찮으니까 한번 돌릴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저희 오히려 이 프린트 뭐 1200줄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끝났어요. 그 얘기는 이 프린트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이다.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으면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프린트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디버깅하고 이럴 땐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소문자 A는 967만 개, 소문자 C는 729만 개, 소문자 G는 744만 개, 소문자 T는 979만 개 있습니다. 대문자보다도 소문자가 더 많죠. 또 이렇게 소문자로 레퍼런스를 대문자로 써주는 게 부분이 있고 소문자로 써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소문자로 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뭐 리피트 시퀀스에 들어간 그러니까 반복 서열에 들어간 시퀀스들 뭐 이런 것들은 소문자로 쓰고 뭐 몇 가지 굉장히 또 룰들이 있습니다. 소문자로 써주는 경우, 대문자로 써주는 경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레퍼런스 지놈을 보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유전자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대소문자가 섞여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ACGT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는 대문자 A랑 소문자 A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목적이 HCT를 아는 거였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라인을 만들 때 어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됐겠죠.